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제 올랐는데 에코프로 또 빠집니다. 출발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가 또 빠졌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도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금리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고용시장,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통화정책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용이랑 물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소비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 뭐죠?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직은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양하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반도체는 빠졌을까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나 바이오 종목들 있죠. 기술주, 성장주, 금리에 치명적입니다. 왜? 이 IT 종목들이나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R&D를 해야 되고 임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과물은 나온 게 없는데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재무구조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좋아집니다. 금리가 다운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다.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충격이 기술주 섹터에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반도체 주식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빠져버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요. 이것 때문에 AI 버블론이 힘을 실을 겁니다. 다시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면 또 반등이 나오겠죠. AI 버블론과 금리가 쌍벽을 이루면서 연말 연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관련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AI 칩 종목 있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빠지고 있죠. 세 번째 SMR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다 해당이 됩니다. 가장 후발주자로 올랐었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물 건너가면서 성장주, 기술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AI 인프라에 관련된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그 밑에 있는 섹터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요. 100%를 다 들고 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AI 버블론이 이길지 금리 인하가 맞을지. 그래서 50%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유가 되신다면 만약에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 비중 정도를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리포트와 텔레그램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을 다 공유해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일단 에코프로 보시면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꼭대기가 30만 원대였습니다. 바닥이 얼마였죠? 37,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력들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들은 매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급락하면 매집이 시작됩니다. 지금 3만원, 37,000원 찍었었죠. 30만원짜리가 거의 80% 뺐습니다. 이 반등과 매집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80% 빠진 거거든요. 여지없이 반등과 매집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거의 3년 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외국인도 매집했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들의 심리, 포머의 심리가 반영됩니다. 3년 만에 올라오니까 기대감이 컸던 거죠. 세 번째, 공매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목입니다. 공매도가. 숏 커버가 스케줄을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공매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급등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250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저점에서 11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나고 마이너스 20%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개인은 꼭 바닥에 살 수 없거든요. 꼭대기에 못 팔고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리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올라가 따라가 샀는데 걸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가격 조정으로 끝날 건지 기간 조정할 건지 반등이 나올 건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도 좀 팔죠. 지분에 큰 변화는 없는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따라 샀던 개인들 포모 침입 때문에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에. 굳이 따라가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외국인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788만 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6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목숨을 건 겁니다. 공매도 했는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공매도 이게 쇼커브라 스케줄을 바뀔 때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죠. 과열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일단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입니다. 두 번째는 공매 세력들 쇼커브 하다가 다시 공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게 2단계나 3단계로 가거든요.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쇼커버나 스퀴즈가 나올 때 그때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 저가 매수 단계라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 열심히 공매도 때리고 있죠. 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 캐치하면 됩니다. 쇼커버인지 스퀴즈인지.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그 단계를 포착하는 게 강해지고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리포트와 텔레그램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단계인지 사도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나중에 리포트 내용, 텔레그램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바닥 찍었구나. 포모의 심리가 반영됩니다. 근데 주가 빼버리죠. 그렇게 되면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이거?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했고 공매도 세력들은 쇼커버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력의 노림수예요. 공매도 금지되니까 개인들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주식을 빼버리잖아요. 열받아서 팔아버리거나 로스컷이 나옵니다. 이걸 다 받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 시장 조치 여러분 투자 경고 종목도 지정됐었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도 있어요.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레버리지 못 쓰죠. 세 번째, 대체 시장에서 거래 못하고 잘못하면 거래 정지됩니다. 개인들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죠. 개인이 못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입니다. 세 번째, 추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매매가 힘들 뿐이지 추세는 안 바뀝니다. 중장기 추세는 유효합니다. 급등주 매매할 때 시장 조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에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모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 뜰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11월 13일날 떴거든요. 이 기사가. BMW 인베스트먼트가 300억을 베팅했는데 30% 수익이 났다고 그럽니다. 100억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이런 신호 나올 때 다음부터는 꼭 50% 비중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만원 9만원 됐다. 패닉. 팔았는데 올라가니까 열받죠. 근데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도 패닉 와서 때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금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3년 만에 올라가니까 80% 빼고 오른 거잖아요. 올라가는 쪽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포모의 심리가 반영됐고 공매도 세력들이 당황해서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래서 금지가 된 거고 그래서 사서 물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개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이 심리. 피어가 있고 포모가 있습니다. 포모였는데 피어로 바뀐 거잖아요. 아니 피어였는데 포모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어일 때 사고 포모일 때 팔아야 되거든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심리를 역영해요 세력들이. 그리고 중국 비중을 줄인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리튬 확보하고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와 니켈 밸류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광물 조달이 가능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연평균 3천억 정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중국과 동등한 경쟁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수치보다 중요한 건 뭐죠? 3분기 연속 영업 흑자에다가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입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100억 벌던 기업이 120억 벌었다. 영업이익 20% 늘었죠. 적자했던 기업이 흑자가 됐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가 이게 더 멀리 가요. 왜? 심리,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올라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흑자 전환. 그리고 본업인 2차 전지. 영업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전기차가 예전보다 좀 팔리고 있고 미중 갈등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터지면서 본업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SS입니다. ESS가 어떤 거냐?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데이터 센터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랙아웃이 발생해요. 지역 일대가 다 전기가 꺼져버립니다. 데이터 센터도 안 돌아가겠죠. 이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ESS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전이 돼도 전력은 돌아갑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데이터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출력 안정화, 주파수 조정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언급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따블이 났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ESS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 관련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AI 칩, 그 다음에 전력기기 종목들, 세 번째 SMR, 원전 관련 종목들,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마지막이 ESS입니다. 마지막 퍼즐이죠. 엔비디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빠지니까 같이 빠집니다. AI 버블런 때문에.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실적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안 좋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오히려 수익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에코프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주가 반등했는데 엔비디아 AI 버블런, AI 인프라 종목들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SS도 마찬가지죠. 사모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가 여러분 단기적으로 고점입니다. 세 번째, 양쪽 다 과열입니다. 매수하는 쪽이나 매도하는 쪽이나.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중국 비중을 줄인다. 인도네시아에서 3천억 수익이 기대됩니다. 이것도 매년입니다. 니켈 밸류체인. 그리고 적자 기업이 흑자가 됐다는 거 3분기 연속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 짝 회전도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ESS,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죠. 배터리 기업의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3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 짝 캐즘이 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ESS입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1단계였습니다. 개인들의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됐고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이 됐습니다.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스퀴즈 때문에 급등 나왔다 급락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23년입니다. 이때 추세는 내려가는데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기관의 영웅들이 공매도했다가 숏 커버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안 사지니까 시장가로 산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는 뭐죠? 그때는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였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저점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시 돌린다? 공매도 개입됐을 때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입니다. 비중의 50% 정도는 단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매매할 때 보면은 제가 PB 때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대기에 팔고 바닥에 사야 되겠다.
꼭대기에 못 팔면 기다리다가 바닥에 팝니다. 바닥에 못 사면 기다리다가 꼭대기에 삽니다. 왜? 종목 하나로 대박을 보려니까 그렇죠. 수익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PB 때 많이 썼던 비유가 있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수익입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왜? 주식시장에는 3,000마리 가까운 종목이랑 물고기가 있습니다. 살점 이것만 먹으면 돼요. 가시 빼고. 살점 이건 수익이고 가시는 뭡니까? 리스크입니다. 어떤 리스크죠? 꼭대기에 사고 바닥에 파는 리스크입니다. 수익 본 거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수익은 한 방에 먹는 게 아니고 누적입니다. 쌓아가시면 돼요. 한 방에 먹다가 사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타점 공유해드립니다. 단기 매매. 주봉이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80% 빼고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반등과 거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올랐다가 빼고 상승 3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원 하락 2파, 상승 3파입니다. 상승 1파.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3년 만에 올라오니까 급등이 나온 겁니다. 매물대가 첩첩 3중이지만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어요. 첫 번째로 큰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박 대표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와 타점, 매매 전략, 신호포차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할 때 50% 단기 매매를 해야 되겠죠? 에코하고 알러 보내시면 됩니다. 매집 단계가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숏 커버인지 스퀴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에코프로는 제가 문자라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문자 샘플인데요. 보이시죠? 여기 010-3158-8575 문자로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입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박 대표의 세 가지 무료 서비스입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료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세 가지 무료 에코 리포트죠.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연락처는 문자 주실 때는 이 번호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꼭 확인하고 한 번 보내시고요. 한 번 더 보내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가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고 관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PB 때부터 써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보유 종목 전체를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계좌, 보유 종목, 매수가, 각각의 비중, 신용사용 여부, 현금 비중을 입력하고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번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때문에. 문자, 방문, 그 다음에 USB 하실 분들은 USB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합니다. 스마트폰에 하실 분은 그냥 들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폰을. 배너 있는 번호로 방문 혹은 USB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PB 때도 썼던 거고요. 100% 만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95% 확률은 됩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떠요. 얘도 떴죠. 에코프로. 좀 있으면 매수가 뜰 겁니다. 또 보유 종목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 개인별로 100개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계좌 내역을 다 입력을 하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문자 방문 일정 맞춰드리고요. USB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참석하는 그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여의도에서 만나는데요.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증권사, 운영사 직원들 저희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만들어가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정보지.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300명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인원만. 이 정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공유가 많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보입니다. 위클리로 주간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인원이 금방 차더라고요. 300명이. 먼저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을 하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방문 요청하셔야 되니까 방문 일정 연락 드리고요. USB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리포트는 여러분 주간 단위로 나갑니다. 이거 매주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선착순 300명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보통 토요일날 만나니까 월요일날 보내드립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가 여러분 최근에 또 한 가지 새롭게 부각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쓰고 있는 건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들어보셨죠? 에코프로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황화 리튬을 추출하거든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그죠?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여러분 이 전해질 때문에 이게 불안정하거든요.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TBS 안에 보셨죠? 이거 터지면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꺼지질 않아요. 이거 액체 전해질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근데 전고체는 다릅니다. 고체거든요. 이게 화재 위험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어떤 걸 써야 되겠습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아직 완벽하게 개발이 안 됐고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도요타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모두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나중에 배터리 기업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위성이에요.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긴 한데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화재 나면 감당이 안 돼요. 2차 폭발 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압도 잘 안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러면을 확실하게 줄이고 고체 전해질을 쓰게 됩니다. 효율도 좋고 일단 화재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 이것 때문에 배터리 3사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요타 에코프로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리포트와 텔레그램에 공유해 놨습니다. 100%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코프로 오늘도 빠집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죠. 52주 기준으로 여러분 250일 기준으로 100% 더블 더 났죠. 20% 빠졌습니다. 어떤 쪽으로 많이 가능성이 클까요? 상방, 하방. 당장은 하방 가능성이 큽니다. AI 버블론과 금리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주식을 100% 다 들고 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리포트와 텔레그램 매매 전략 확인하시고요.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미공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타점 여러분 코스피가 4,000이고 코스닥이 900입니다. 여러분 종목 이럴 때 옥석 가리기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모르면 내려갈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호가 뜹니다. 스윙이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때 유효합니다. 방문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고요. USB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보 리포트 이게 인기 폭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간 단위 보통 월요일날 보내드립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 미공개 이슈가 포함됩니다. 대신 선착순 300명이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신청하셔서 월요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고체 배터리 내용 여러분 리포트와 텔레그램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